어떤 숫자든 간에 100만이든 1000만이든 몇 조든 몇 경이든 거기에 0을 곱하면 모든 것은 0이에요. 본질이 거기 있는 겁니다. 0을 곱하면 그러니까 한 번에 나의 자산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 한 번에 내가 0이 되는 것의 이유는 간단해요.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으면 0이 될 수가 없어요. 돈 되는 지식으로 꽉꽉 채운 지식 편의점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무님,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이 돼요. 왜요? 나만 가난해졌을까? 벼락거지. 네,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예. 오늘 때마침 준비하신 주제가 포모 증후군이에요. 예. 이게 포모라는 게 나만 못하는 거 아니야? 나만 못 예.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미싱아웃 되는 거죠. 내가 그거에 대한 그쵸. 피어 두려움이 있는 건데. 아니 소외되는 그래서 것에 대한. 2차 전지, 초전도체야 뭐 잠깐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또 부동산도 있어요. 최근에. 그 전에 암호화폐도 있었죠. 그렇죠. 나만 없어 소외감, 불안감 이런 거 느끼는 네. 분들이 진짜 많은가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도 없었고요. 저도 뭐 2차 전지도 없었는데 네. 이게 자산 시장이 폭등할 때보다 2000년대 들어와서 나타났던 중요한 어떤 사회적 심리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 하나가 포모 증후군입니다.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남들은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가난해지고 어느 날 눈 뜨고 났더니 내 친구는 벼락부자가 돼 있는데 네. 나는 벼락거지가 돼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뭐 두려움, 그다음에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뭐 당연한 감정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우리가 좀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것들 자체가 투자에서 어떤 것들을 좀 시사점을 주는지 이런 좀 오늘은 상식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힐링 캠프 느낌이 항상 있는 게 포모 증후군. 요즘에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너 그거 그때 샀니? 그때 팔았니? 예. 2차 전지랑 초전도체가 워낙 시장을 끌고 갔다 보니까 그 얘기 많이 하고요. 최근에 가계부채 늘어난다는 게 부동산들 사서 그렇잖아요. 좀 더 규제도 많이 풀고 막 이러니까 좀 그러니까요. 꿈틀거리고 뭐 저가 매수하시는 분들 조금 있고. 그러니까.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진짜. 저는 그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포모 증후군 특히 정상적인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심리학자나 뭐 사회학자나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일종의 사회적인 병리 현상에 가깝게 보실 수도 있지만 뭐 저같이 이렇게 투자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건 정상적인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한 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렬한 거예요. 이것이 그 뭐 질투심, 시기심, 증오 이런 감정에서 100%까지 아니도 저 90% 이상 아니 90% 아니고 80% 이상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죠, 성인. 뭐 심지어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뭐 이게 독일어로 알고 있는데 샤덴프로이데. 이게 남의 불행에 대해서 느끼는 기쁨이거든요. 인간이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 제 뭐 한 달이 건너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막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 그러는데 갑자기 또 한 달 후에 소식이 들려요. 와 그 사람 쪽박 찼대. 오. 그럼 그때 기분이 은근히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좋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질투와 시기심이 주로 그 투영되는 투사되는 대상이 뭐냐면 당연히 소유물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이게 재산의 차이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가질 때 우월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많은 자산을 취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부러운 거고요. 특히 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강하죠. 이 평등 의식. 이게 사회학자들이 한국인의 평등 심성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뭐 이거 연구하신 사회학 학자분도 계시고 네. 뭐 저도 그 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공감을 했는데 한국인들이 특히 평등심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에 굉장히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하죠. 네. 뭐 어디 식당에 가서도 내가 좀 푸대접 받고 이러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예, 예. 그리고 좀 더 심한 사람들도 있죠, 특히. 그리고 주민등록증 이제 꺼내죠. 너 몇 년생이야? 예. 그쵸. 근데 이 평등의식은 다른 방식에서 이제 성공 경쟁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이 성공의 경쟁이 전 자산 시장에서 좀 투영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매일 부러워요. 매일매일. 예. 그래서 저는 먼저 내가 포모 감정을 느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먼저 자신을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돼가지고 이건 네. 약간 수양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투자에서 뭐 가치 투자를 창시한 벤자민 그레이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항상 알지만 뭐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지식보단 기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기질. 예. 자기의 기질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질투심도 많고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주식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정립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제 선배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 형은 굉장히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돈을 몇 억을 날리고 나서 딱 주식을 딱 손 끊으셨어요. 끝. 예. 왜냐면은 뭐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는 그 형님의 행동이 저는 뭐 투자 쪽에서 시각에서 보게 되면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 자기 기질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질상 나는 투자를 하게 되면 나는 난 덤벼든다. 승부를 한다라는 거죠. 아. 이게 예를 들어 피해갈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닌데. 예, 나중에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받아들이시고 네. 두 번째 박탈감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이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즉시 정상적인 감정이고 두 번째로는 이 박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 두 이런- 가지는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투도 나고 약간 박탈감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그 감정에 휩싸여서 투자하면은 백전백패다. 예.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포모 증후군 때문에 최근에 비투가 많아졌어요. 예, 다시 당연하죠.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난 돈 없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요 정도 수익 내면은 훨씬 이익 아니야. 이런 계산들을 하시는 건데 예. 아니 최근에요. 주식 종목 토론방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전세금 빼서 투자했어요. 아파트 중도금 낼 돈 가지고 제가 한 방 질렀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놓고 물론 이게 해피엔딩이면 좋은데 꼭지에서 자꾸 언젠가 오르겠죠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분들이 전 잘 되길 바라지만 저도요. 저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보면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살면서 한 번은 있지 않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제 주변에서.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뜯어 말렸던 후배들도 있었고 예전에 전 좀 소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시니까. 항상 보통 그런 사고 나서 저한테 오죠. 아, 그럼 제가 술하고 밥은 사주면서 잔소리를 하면 또 얼마 듣기 싫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포모 증후군이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빚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런 박탈감에 오면 마음이 급해져서 그렇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투자의 결과와 투자의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달라요. 투자의 결과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결과지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빚을 내서 이 포모 증후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결과 보고 내가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내가 미지의 것이에요.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아, 현재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그 천재들의 실패라고 그랬던 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유명한 헤지펀드가 일으킨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로 채권에 많이 투자했었는데 20-3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켰었어요. 뭐 레버리지 아주 흔하게 일으켰던 펀드고 너무 운용을 잘해가지고 뭐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 세계 부자들이 돈을 넣고 싶어서 줄을 서서 대기표를 받았었어요. 아 진짜요? 무슨 예, 예. 허준도 아니고 줄을 서서. 우리가 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망했으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거기 있었고 야. 그다음에 채권 쪽에 규제라고 그랬던 존 메리웨더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초기부터 계속 수익이 뛰어났기 때문에 번호표를 받아야 되는 펀드였었습니다. 야. 근데 이 펀드가 네. 이제 98년도에 단 한 방에 죽습니다. 아니 왜요? 그게 이제 러시아 이제 국채에 투자했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러시아가 그때 채무 유예 선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디폴트 선언이 나와서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그 수학적인 사고, 확률적으로 이들이 분석한 거는 뭐냐면 러시아 채무 유예 같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00만 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확률이었었던 거예요. 그 100만 년이 하필 왜 나에게 그쵸?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투자에서 중요한 건 빈도, 얼마나 일어나느냐와 강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맷집이 생겨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강도가 엄청날 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황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빈도와 강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일어나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빈도 갖고 의사 결정을 하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명한 그 우리가 투자가이자 통계학자이자 철학자 니콜라스 탈렙이라는 사람이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왜냐면은 100조는 희다. 그렇지만 100조가 희다는 것을 그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100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한 마리의 100조만 있으면 100조는 희다라는 그 정언 명령을 참이 아니라고 그죠? 거짓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흔치 않지만 있잖아요. 흑조가. 예. 있죠. 호주에서 발견이 네. 됐었죠. 호주 강에서 한 마리의 흑조가 여러 마리가 발견.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흑조 새가 사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네. 한 번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투자 번이 시장에. 나를 강타했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숫자든 간에 100만이든 1000만이든 몇 조든 몇 경이든 거기에 0을 곱하면 모든 것은 0이에요. 본질이 거기 있는 겁니다. 0을 곱하면 그러니까 한 번에 나의 자산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투자의 상황,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 한 번에 내가 0이 되는 것의 이유는 간단해요.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으면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 투자에서 우린 살아남고 싶어요, 전무님. 예. 어떻게든 가느다란 끈을 붙잡고 생존하고 싶은데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예. 일단 제일 먼저 어떤 걸 고려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전략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게 되면 뭐 흔히 얘기하는 말로 우리가 최악의 상황, 그다음에 극단적인 뭐 금위 같은 것이 또 한 번 왔을 때,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왔잖아요. 와. 근데 그 스페인 독감이랑 예전에 10년대에 네.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요 사이에 죽은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은 평생 이런 팬데믹을 보지 않고 죽었을 거예요. 그 사이 100년 동안. 근데 이제 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르면 그건 100%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발생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것이 낮때 발생하면 나한테는 내 인생은 100%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을 우리가 모두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딱 나와 있어요. 정답이. 다 아시는 거예요. 또 분산해야 돼요. 그래서 현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금, 일정 정도 현금이라는 게. 현금은 우리가 꼭 투자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기회에 대한 일종의 콜옵션이에요. 콜옵션이라는 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폭락했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콜옵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현금은. 아, 너무 공감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올라가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분산의 효과가 있는 거고 내가 뭐냐면 중요한 또 콜옵션 하나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현금도 종목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실적 발표했었는데 현금 비중이 늘어났죠. 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 버크셔 해더웨이 현금 비중이 어떻게 변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버핏이 현금 비중 확 줄일 때는 보통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많이 사놓은 거죠. 그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당연히 이제 안전 마진과 내가 산 자산의 퀄리티죠. 자산의 퀄리티.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라는 게 그 뭐냐면 뭐 그걸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이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이게 내가 산 가격보다는 좀 덜 빠질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뭐냐면 아주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비싸게 사면 절대 안전 마진은 확보가 안 돼요. 근데 조금 비싸게 사도 자산의 퀄리티가 좋으면 좀 기다리면 돼요. 유지가 되죠. 네, 유지가 되죠.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이런 안전 마진과 자산의 퀄리티 생각해 봐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돈이 100억이 있어도 병 걸려서 죽으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건강이 최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내 삶의 생활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해지를 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거 외에 또 엄청난 방법은 있지는 않아요. 아니 이 전략의 기본이라는 게 사실 저희도 생각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야 전무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전략의 원칙도 우리하고 다르지는 않구나. 이건 뭐 제 전략이 아니라 네. 이거는 그 투자의 대가들부터 그리고 많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내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관한 문제고 이걸 잘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지금 예. 말씀해 주신 원칙들이 인간의 본성을 이겨야 가능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일단 2차 전지가 막 뜨면 꼭지에서라도 잡고 싶고 나만 소외될까 봐.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안전마진하고 생각하면 거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옛날에 뭐 이번에 2차 전지 어떻게 끝날지 제가 뭐 감히 전망할 주자는 안 되고요. 그 이럴 때 이제 뭐 옛날 얘기하는 게 편하거든요. 저도 뭐 네. 야단도 안 맞고 우리가 인터넷 버블 시대 새로운 기술이 아, 대장주였었어요. 이때 PER 우리가 네. 퍼라고 그러죠. 이게 1,700배였었습니다. 거기 제 돈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제가 한 달이 건너 아시는 분이 새로운 기술로 부자가 됐다가 새로운 기술로 집을 팔았어요. 실패해서. 아니죠. 이게 첫 번째는 돈을 네. 버셨죠. 그 다음에 계속 오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아이작 뉴턴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더 위험한 거는 아이작 뉴턴 경이 남의 주식이라는 주식에 어떤 버블이 있었을 때 처음에 주식을 사서 또 돈을 법니다. 저도 벌었어요. 근데 처음엔. 팔고 나와요. 근데 계속 오르니까 나는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은 더 부자가 됐는데 소외감이 난 느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부자가 됐으니까 아이작 뉴턴 경이 그 세계의 천재가 전 재산을 들어가서 두 번째 또 들어가서 올라갑니다. 그럼 또 올라요 그때. 와 역시 내가 잘 들어가서 그러다 꺾여가지고 거지가 됐거든요. 전 재산을 날린 거죠. 아이작 뉴턴 경이가 거지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네. 그게 바로 뉴턴 모멘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우리 제가 아시는 한 달에 건너 아시는 분이 새로운 기술 모멘텀 때문에 이제 벼락 거지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싸게 사는 것 자체는 아주 비싼 경우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끝나봐야 아는 거지만 누가 버블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버블이라는 것은 사실 지나고 나야 아는 거예요. 그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적정 가격이고 합리적 가격이고 미래의 전망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끝나고 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투자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안전마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좋은 자산을 사면서 그걸 좀 가급적 싸게 사는 것이 사실은 안전마진 확보하는 길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싶은데 시기, 질투 이런 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모에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예. 이게 질투를 하게 된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우리가 남들처럼 잘 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그러니까 그걸 추동력 삼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예, 저는 사실은 이 시기심과 질투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이나 삶에서는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쟤보다 못해? 나 열심히 살아보지? 쟤는 뭐 저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뭐 통과해서 시험 붙었어? 저거 나도 한번 해보지? 그렇죠. 사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엄청 강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거를 경제 개발했던 것의 중요한 원인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평등심으로 분석하는 사회학자분도 계세요. 내가 쟤보다 부족할 게 뭐야 이렇게. 예, 이것이 굉장히 네. 높은 교육열, 그다음에 뭐 지금 너무 심해졌지만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건데, 근데 이게 투자, 그러니까 확률이 개입되는 게임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시장 평균만 가도 투자에서는 돈을 벌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내가 시기와 질투심이 있으면 따라가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평균 이상을 해야 돼요. 또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내가 리스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분해야 된다. 투자 쪽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좀 조심하고 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을 내가 드는 것은 내 삶을 열심히 사는 에너지로 쓰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한 5가지 정도로 레버리지 투자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전무님? 예, 첫 번째로 한 번 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0이 될 수 있다. 네. 두 번째, 블랙스완과 같은 인간의 머리로는 전혀 계산할 수 없는 확률 상황에 대응은 불가능한 것이다. 원래 인간이. 세 번째, 시간 지평에서 불이익을 안고 뛰어드는 거다. 불리한 게임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대출이 있으면 뭐 신용융자나 이런 것들은 만기가 있는 거예요.
그 투자 누구는 보세요. 누구는 10년의 시간을 갖고 게임에 하게 되고 일단 여유가 예, 있네요. 나는 1년 갖고 1년의 시간밖에 갖고 게임을 해야 돼요. 내가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할 때는 막 1년이면 절박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투자에서는 누구 같은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왜? 아니면 말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짧은 사람들은 꼭 해야 돼요. 아 일단 마음이 그쵸? 너무 조급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네. 말고 있는 사람과 꼭 해야 되는 사람. 이거 연애와 비슷한 거죠. 우리 연애할 때 꼭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사람이 힘든 거지. 그쵸.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항상 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약자죠. 예, 그렇죠. 네. 마찬가지 그런 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갚을 여력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사는 걸 제외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부채는 없다. 예, 우리 세상을 살아남아서 다섯 번째는 이건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부채가 많은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없다. 아이 그렇죠. 예, 네. 빚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 아이고 오늘도 투자의 원칙 사실 잊고 있었던 건 아닌데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게 좀 많았거든요.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네요.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